자, 토트넘 4연패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 현지에서 분위기도 뭐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포스텍은 꽤 많은 이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축구도 한다라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평가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술 방향성 수정이 거의 없죠. 없죠. 뭐 토트넘 경기 쭉 팔로잉 하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선수가 퇴장을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스쿼드에 그런 체력적인 뭐 과부하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사실 이 감독이 뭔가 오늘 좀 다르네, 플랜 B네, 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경기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 덕현이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제 몇몇 감독은 수정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늦는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늦는다가 아니라 안 하나? 라는 느낌이 강한 것이 이번 시즌 내내 사실 부상자도 있었고 주축자원들의 이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임스 메디슨은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죠. 그렇죠. 근데 부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폼 저하가 있었음에도 전술 방향성 수정은 사실 없었죠. 왜냐면 메디슨이 거기서 좋지 않으면 사실 손톱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우도기가 빠진다거나 포로가 빠졌을 때도 그냥 제 느낌엔 같은 전술 전략 일변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 부근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 방향성이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딱 부근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 이유는 선수의 뭐 창의성이나 뭐 개인적인 역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쨌든 없다고 해도 지금의 토트넘은 사실 저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앞으로 쏠려있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배후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준다는 문제점도 있고, 실점이 너무 많아. 네, 뭐 어제도 사실 뭐 두 골 따라가긴 했지만 4실점. 4실점을 기반으로 잡고 간 거니까. 그리고 북런던 더비 2골 따라갔지만 3실점. 그렇죠, 그것도 3실점이었고. 뉴캐슬 4실점. 첼시전에도 그냥 무득점이 2실점이었으니까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뀌는 점이 네. 뚜렷하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세트피스 관련해서 실점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세트피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나? 그러니까 인터뷰 통해서 유추했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팬들은 거기에 불만이죠.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되게 디테일을 많이 보는 현대 축구인데, 그렇죠. 특히나 더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날은 조버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세트피스에서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거를 스탯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그거 관련된 분석 칼럼도 여러 개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오픈 플레이로 득점이 힘들면 이게 답은 세트피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전문가나 팬들의 의견인 것 같고, 그 이제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 전에 그 선수단 보강 관련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축구에 있어서는 이 선수단에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근데 뭐 저는 이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맞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돈을 안 쓴 건 아닙니다만 봤을 때 뎁스 차이도 좀 있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으며, 그리고 지금 주전으로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과연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기 위한 팀에 주전으로 어울리는가? 라고 묻는다면 안 어울리는 선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돈을 쓰는 것도 맞고 선수단의 보강이 맞다고 치지만, 지금의 전술 전략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팬들이 고운 시선으로 안 보죠. 그렇죠. 보강은 뭐 크게 달라지나? 그래, 어차피 요런 전술 계속 쓰다 보면 너 누구 사다 주면 바뀔 거예요? 네, 또 과부하 걸리고 그럴 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어서 안팎으로 저는 토트넘은 좀 꽤 시끄러운 상황이 아닐까.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 자, 그럼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왜 비교를 해봐야 되냐? 토트넘은 감독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포체티노가 쭉 부임하고, 그러니까 팀을 맡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오래 가지 못하면서 감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덕현이도 좋아하는 팀이 있죠, 전북. 네. 저도 아스날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재임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벵거, 여기는 이제 최강희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아스날은 중간에 이제 에메리가 잠깐 있었지만 아르테타는 제가 보기엔 이미 장기 체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상으로 저는 좀 멀리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팀들과 다르게 감독이 빠르게 바뀌는 스타일의 팀들을 보면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감독의 선임에 문제가 맞는가? 지금 당장 감독을 바꾸면 좋아지는 건 맞아? 라는 이야기가 항상 이제 갑론을박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오랫동안 감독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감독을 자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비교적 생각을 해봤을 때 감독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바로바로 나왔던 건 첼시. 로만 시대의 첼시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토트넘의 경우에 뭘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무리뉴, 포체티노 이후를 그렇지. 이제 좀 봐야죠. 콘테 이랬을 때 지금의 포스텍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로 바뀜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때 평가는 어땠나 그때 쓴 돈은 어땠나를 보고 이번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텍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가. 왜냐면 포스텍도 어쨌든 이번 시즌 이제 부임을 하면서 예. 이제 이 감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 얘기할 감독들은 중도 부임이잖아요. 네. 근데 포스텍은 어쨌든 시즌 생으로 왔어요. 아예 생으로 왔고, 그리고 참고로 눈은 빼겠습니다. 네, 눈은 언급 안 하고요. 그 중도 부임을 했음에도 그럼 우리가 뭐 겨울이적 시장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시즌 그럼 스타트할 때 선수 영입에 얼마를 지출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제가 어제 그 전반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포스텍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생각을 얘기해달라. 제가 만약에 아스날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부임 첫 시즌이기 때문에 바로 첫 시즌 만에 난 감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연달아 두 개 실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바꿉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토트넘 팬들 마음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로 너무 내리 실점을 하니까 과연 갱생의 여지가 있는다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한번 좀 가져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무리뉴도 그렇고 콘테도 그렇고 우리가 그 두 시즌에 걸쳐서 맞아요. 좀 봐야 돼요. 일단 무리뉴부터 보죠. 자, 1920 중도 부임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36라운드 종료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를 깔아서 볼게요. 네, 보이시죠? 지금 리그 순위나 이런 게 저희가 쭉 나오고 있고 겨울이적 시장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딱 한 440억을 썼어요. 이때는 베르바인밖에 맞아요. 온 선수가 없었고 많이 쓸 수도 없었고 왜냐면 여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무리뉴가 중도 부임해서 리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무리뉴 첫 시즌은 좀 애매한 게 리그컵은 이미 3라운드에서 탈락을 진작에 한 탈락. 그때 포체티노였어요. 예. 3라운드. 그리고 FA컵은 무리뉴였는데 5라운드에 이제 노리치 시티한테 졌고 그래서 무리뉴의 첫 시즌은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풀 시즌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다음 시즌이 풀 시즌인데 여기도 이제 풀 시즌이라고 풀 보기가 시즌이 어려운 아니지. 게 중간에 경질이 돼요. 네, 32라운드 끝나고 이제 경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 리그 순위가 7위였고 6위 리버풀이랑 승점 3점 차를 보이고 있었으니까 유럽 대항전 그 마지노선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 근데 2020-2021 시즌에는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돈을 어느 정도 쓰긴 했어요. 이건 이제 무리뉴의 이적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수들 쭉 보면 지금 이제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 중에 토트넘에 남은 선수도 있지만 나간 선수들이 좀 있어요. 지금 남은 선수가 로셀소랑 호이비에르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호이비에르가 최근에 선발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비교적 파페살이랑 그 비수마 그리고 메디슨에 밀려서 이 선수는 이제 약간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봐야 되고 네. 로셀소도 이 후보 자원이라고 봐야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로셀소가 뛸 수 있는 그 자리에는 메디슨이라는 이제 너무 강력한 네. 선수가 있었고 도합 한 1,600억 정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쓴 건 아니다. 안 쓴 건 아니죠. 엄청 많이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워낙에 PL 팀들이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는 썼다. 사실 요새 뭐 1,600억이면 뭐 한 선수 얼마나 값이잖아. 빅사이닝 하나 네. 하면 끝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여기도 컵 대회는 좀 아쉬웠던 게 유로파 16강 그 오르샤 헤트트릭 나온 그 디나모 자그레브 이것도 사실 더 올라갔어야 되는 이거 욕 많이 먹었어. 네. FA컵 5라운드 에버튼을 졌고요. 이게 리그컵이 이게 애매한 게 결국엔 결승 직전에 올렸는데 네. 결승 직전에 잘렸어요. 그리고 상대는 맨시티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 그 얘기 많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승전 전에 누가 자르냐. 아니 그리고 뭐 리그 그래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치자. 근데 토너먼트의 무리뉴는 그리고 단 한 판이잖아. 결승이니까. 딱 한 판이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될지 토트넘 모른다. 맨시티 삼성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 무리뉴가 홈에서 맨시티를 잡았어요. 네. 리그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표출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무리뉴가 계속 연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경질 타이밍이 애매했다. 왜냐면 이때 토트넘이 막 리드 잡은 경기가 많았는데 이거 못 지키면서 맞아요. 승점 드랍한 경기도 되게 많았었고 그렇다고 무리뉴가 이때 전술적으로 뭔가 유연성을 엄청 보여줬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지. 그때 막 그런 얘기 많았어. 이제 무리뉴 현대축구 지금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너무 나이 들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All or Nothing 그 다큐에서 맞아요. 봤듯이 막 그런 락그런 분위기 좀 있었고 말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무리뉴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시즌에 돈을 어느 정도 지출을 했음에도 유로파는 저는 굉장히
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지 않았죠. 음. 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무리뉴가 어땠을까라고 계속 있었다면 근데 나가는 게 맞긴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결승 경질 타이밍. 직전은 조금 애매했던 네. 것 같고. 자, 그다음 콘테 보겠습니다. 무리뉴가 이제 나가고 나서 2020-21 시즌에 나갔는데 콘테는 이제 그 다음 시즌 중도 네. 부임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메이슨 대행 체제예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누누가 부임을 합니다. 음. 그리고 초반에 날아가고 이제 콘테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콘테도 이제 2021-2022 시즌 딱 첫 시즌을 좀 봐야 되는데 36라운드 종료 시점 사실 콘테 첫 시즌은 좋았어요. 좋았죠. 저때 5위였는데 아스날이랑 되게 경쟁하고 있다가 네. 결국 시즌 말미에는 토트넘이 갔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생들이 꽤나 좋은 활약을 했죠. 저 시즌에는 벤탄쿠르 그리고 특히 이제 클루셉스키 임대로 데려왔지만 뭐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벤탄쿠르를 쓴 게 한 300억 좀 안 되는 금액이고 임대료도 저건 절반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이제 좀 들어갔었던 네. 거. 뭐 요거 포함했을 때는 이거는 뭐 중도 부임 첫 시즌이면 아주 성공적으로 나이스. 마무리했죠. 일단 챔스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스리 처음에 빡 입히려고 하다가 어. 뭔가 쉽지 않으니까 3-4-3으로 살짝 변형된 형태 가져가면서 저는 이때 토트넘은 경기도 재밌었고 되게 다이나믹하면서 득점도 꽤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 시즌이 시즌에 아닌가. 좀 많이 와 올라왔었죠. 네. 어. 근데 이제 유럽 대항전은 유로파 컨퍼런스 그때 조별리그 탈락했고 그 콘테는 유럽 대항전은 뭐 네. 뭐 이거는 뭐 인테르에서 예. 그랬고. 그리고 리그컵 첼시 4강전 탈락했고요. FA컵 5라운드에서 미들즈브르한테 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컵 대회에서는 이제 콘테 때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네. 예. 자, 그럼 이제 콘테가 온전하게 이제 이 사람도 한 시즌을 보내지 못했지만 온전하게 시즌 스타트한 거를 보면은 이 시즌 생각해 보면 콘테가 그러니까 콘테가 풀 시즌을 스타트를 했습니다만 네. 중간에 나가리 돼요. 음. 그런 다음에 그 스텔리니가 잠깐 있어요. 맞아, 스텔리니가 그 대행 체제로 좀 있다가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가고 그다음 메이슨 대행 다시 메이슨 대행이가 바뀌죠. 스텔리니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여기는 이적 시장에서 그래도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예. 그때 히샬리송도 되게 고가였었고 어. 로메로가 이제 임대로 왔었다가 이제 아예 맞아요. 팀에 합류를 하게 됐고 비수마. 여기 이제 비수마 그리고 뭐 우도기도 이제 재임대가 됐지만 어쨌든 영입이 됐었고 그러니까 돈을 쓰긴 쓴 거죠. 우도기를 근데 쓰진 못했습니다. 근데 제드 스펜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임대로 온 게 페드로 포로 그리고 단주마. 음, 여기 아, 페리시치 단주마. FA로 그래. 내려왔죠. 아.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여기 랑글레도 임대로 예. 이 시즌에 왔었어요. 그래서 쭉 쓴 금액 보면 한 2,600억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뉴 아까 그거보다는 돈을 약 한 1,000억 정도 더 지출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그게 있어요. 그 돈을 적지 않게 썼습니다. 근데 무리뉴 이때 이적 시장에 되게 불만이 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콘테? 선수 콘테. 응. 그래. 좀 다른 선수들이 영입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되게 그 콘테 막판에 인터뷰 엄청 고마웠어요. 예. 뭐 그때 그런 지랄맞게 하고 나갔잖아. 그런 얘기 했어. 막 그 구단주 뭐 20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없었으면 이거는 뭐 누구 잘못인지 오해지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토트넘에 좀 필요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일단 중앙 지역에 좀 창의적 미드필더 얘기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중앙 수비수 얘기도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보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입생들은 그래서 꽤 많았는데 전술적으로는 오히려 전 시즌보다 훨씬 경직된 게 많이 나왔죠. 그렇지. 지난 시즌 그 직전 시즌에 괜찮았다가 이번에는 그때 진짜 경기 보기 좀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때 나왔었던 밈이 아우 페리시치잖아요. 그랬지. 이 시즌에 땡땡시치.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콘테도 뭐 이때 챔스 16강에서 밀란한테 졌죠. 그리고 리그컵, FA컵 마찬가지로 다 또 이것도, 탈락이었고. 네. 그것도 본인들보다 체급이 어쨌든 낮은 네. 팀들한테 이제 탈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콘테의 마지막 시즌도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입이 100%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꽤 썼음에도 성과는 없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스테코글루로 옵니다. 컵 대회는 굉장히 빠르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리그컵, FA컵 다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하고서 그냥 나가리 됐기 때문에. 근데 유럽 대항전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래서 일정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리그를 비교적 편안하게 치를 수 있는 일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느끼는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올 시즌 유럽 대항전도 없고 국내 컵 대회도 이렇게 빨리 탈락해가지고 체력적인 부담이 더 없는 시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저렇게 막 부상 나오고 과부하 걸리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럽 대항전 가겠죠. 근데 유럽 대항전이 여기에 병행이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커버가 될 거냐. 감당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입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올해 돈을 제법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왜냐면 봐봐 브레넌 존슨, 메디슨 지금 뭐 포로도 어쨌든 이번 시즌 딱 영입됐고 반도벤 내려왔죠. 쿨도 사실 이제 이제 있다고는 완전히 하지만 근데 쿨은 뭐 어쨌든 이전부터 있었던 자원. 자원이니까 여기에 그 드라군신도 드라군신. 왔고 비카리오 내려왔죠. 네. 근데 뭐 벨리스 같은 경우는 세비야 바로 임대 갔으니까 뭐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뭐 솔로몬 FA 베르너드 임대로 데려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총액을 그냥 따져봤을 때는
한 4천억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잖게 돈을 썼다. 음. 그런데 지금 브래넌 존슨이 저 가격에 활약을 하고 있는가? 아, 못하고 있죠. 메디슨은 시즌 초라면은 저거는 해자예요. 근데 근데 지금으로 보면 좀 아쉽고. 그리고 부상 공백기도 있었고 예. 여기 뭐 포로 뭐 반더벤이야 잘하고 뭐 있고 잘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번 시즌 끝내고 그냥 빠이빠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니, 이해가요. 경기를 보면 진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연패할 때 흐름을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정이 없는데 계속 그거를 밀고 똑같이 가려고 해가지고. 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스쿼드적으로 뭔가 보완이 빡 될 만큼의 그 뒷받침이 되느냐? 사실 그렇게 안 보기도 되거든요. 힘드니까. 예. 근데 이게 저도 기본 스탠스는 첫 시즌을 끝나고 날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빨리 자르고 그 다른 감독으로 네. 뭔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그건 충분히 알겠다. 이해가. 그럼 이제 사실 그걸 봐야 돼요. 이 팀의 이번 시즌의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일을 했는데 야 이번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 그냥 나가기로 하자 라고 하는 거나 쭉 봤을 때 목표치를 못 이루긴 했는데 야 그래도 가능성은 한 번은 더 보여줬다. 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비와 토트넘의 이번 시즌의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겼을까? 아니면 유럽 대항전 나가면 오케이 한 번 더 가. 근데 그게 전자라면 날리는 명분이 확실한데 그렇죠. 후자라면 팬들의 의중과 다르게 레비는 그냥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맞아요. 그 점은 그러니까 딱 일단 시즌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이 최종 순위를 몇 위로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구단의 스탠스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력이 이어져서 앞으로 치러질 잔류 경쟁하고 있는 번리 그리고 맨시티입니다. 맞아, 맨시티. 셰필드는 날렸다고. 셰필드는 뭐 강등 확정이니까 여기는 잡는다고 쳐요. 근데 여기만 잡아도 아마 그 유럽 대항전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혹여나 지금 첼시가 생각보다 올라왔거든요. 네, 맞아요. 어제 그리고 경기를 굉장히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면 이거는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 팬들도 영진 포스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포스텍이다. 네.